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윤 대통령의 이제 지금 내가 13일 날은 최후 결심이 직연 판사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정엽 지금 판사가 이끄는 무인기 침투 일반 이적죄 요 재판이 있는데, 자, 뭐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이 뭐 줄줄이 지금 엮여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열린 무인기 평양 침투, 이게 이제 일반 이적대로 해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 기소 조치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 재판에 불참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야말로 이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서 바로 구속산 상태로 재판을 받으라는 게 한마디로 말이 되느냐?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우연성도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초강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직연 판사가 이끄는 내란 본류 재판, 이와 관련해서 내란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인데,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 법조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마치 내란죄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딱 돼가지고 말이죠. 이 프레임이 짜져가지고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뉴델리에 지금 게재된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KBS 이사장, 이인호 교수 이제 러시아 대사신문입니다. 자, 우연히도 이인호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죠. 하나는 현직 중앙대학의 헌법학 교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 자, 이번에는요, 이인호 교수의 이 주장은 내란이 아니다는 거죠. 예.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왜 내란이 되지 않는지, 오히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란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요원들, 이 검찰의 태도, 현 여권의 태도가 결국은 이게 현 여권 세력들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역발상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장문의 칼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조금은 길더라도 그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란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 상당수,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 상당수는 우리 우파입니다. 둘 다.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홍장원 메모, 이건 뭐 유령의 메모, 예, 좀 보좌관도 특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곽종근의 진술 허위성,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위증, 예,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위증 거짓말. 왜냐면 다 통화기로 나오잖아요. 예, 아니 통화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하늘서 말이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 논리적 구조, 정치적 법적 구조를 지금 이인호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장문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직연 판사한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이제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준영 중앙지법 앞에서 지금 이제 1인 단독 시위, 단식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박준영 이 시위, 그 다음에 단식 시위죠. 예. 그에 주는 메시지, 이 전한길 대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내란이 아니다. 나는 윤 어게인이 분명하다.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밝히는 차명진 전 의원의 SNS가 우리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국현의 안보정론TV 꼭 많은 구독,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알람을 설정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석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미 여러 차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진짜 지역을 위해서 살림꾼을 뽑아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충남 제 고향 서천에서 출마하고 있는 서천 군수 출마자인 전익현입니다. 제 친동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군수 출마를 했고요. 구의원, 도의원 2번 출마를 했고, 지금 현재 도의원을 하고 있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지역 일꾼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2번에 걸친 도의원 선거에서 충남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경남 사천시장으로 나와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재 박사, 이분은 제가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할 때 분과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제 동생은 이제 경영학 박사고요. 그리고 정승재 박사는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우리 자유우파 활동을 해본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자, 그래서 경남 사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북 콘서트를 가져요. 그리고 제 동생 전익현 의원의 경우에는 충남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2시에 갔고요. 정승재 박사는 오후 2시에 사천 중학교 강당에서 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서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 다른 빅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법관 기피 신청 요 내용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거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재판부 기피 신청은 그냥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극도로. 저도 그래서 최후적이다, 이런 말씀을 썸네일에서 붙였어요. 일반 이적죄 첫 재판이고, 오늘 판사는 이정엽 판사입니다. 이정엽 판사. 형사합의 36부입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지연, 35부는 백대현. 백대현은 이제 그 체포 방해. 그리고 형사합의 36부는 이적죄. 무인기를 침투해서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그걸 기미로 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최고 사령관이 말이죠. 북한한테 야 도발 좀 해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판을. 법조 특히 우리 이제 우파 정치인들, 법조인들, 정치평론가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이적 혐의 첫 재판인데 윤 대통령, 김용현, 여인형 이런 분들이 오늘 재판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 이적 혐의는요, 이게 외환적으로 다른 게 적하고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환적인 경우에는 적과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죄로 돌려서 지금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재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럴 때는 직무집행에서 폐지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가 법관 기피 제도가 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다. 다 줄줄이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말이죠.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회에서 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요, 서울형사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됐고, 결정을 내려서 확정될 때까지는 요 소송은 멈추게 됩니다. 다만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용 목적이 명백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즉 이정엽 재판부가 바로 이거를 기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일반 이적죄.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일반 이적 혐의로 무인기까지 침투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도발하면 이거 봐라. 안보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설이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1급 소설인지 아니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3류 소설인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희영 서울대 교수의 지금 요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입장문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되어 있죠. 예. 서울대 명예교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조금은 길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주장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제가 압축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압축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 내란범인가? 제목이 이렇게 돼요. 누가 내란범인가? 자, 그래서 누가 내란범인가? 요와 관련해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은 내란과 동의가 아니다. 내란 가당 공직자 조사 TF라고 하는 기구까지 가동되고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뿐 아니라 그 지시를 따랐던 모든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내란 가담자로 체포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성을 느낀다. 국민이 내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애국자에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덮개가 씌워지는 이 가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이 계엄 상태에서 과연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겁니다. 계엄군이 촉발한 내란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라가 이미 정치적으로 쪼개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였다. 자, 그래서 말이죠. 실제 국회 의결에 따라서 계엄은 해제됐고 소수의 무장 군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우려스러운 장면이 있었지만은 조직적 폭력 시도는 전혀 없었다. 사건은 6시간여 만에 끝났고 정치적으로 그 후유증을 수습할 만한 일도 수습할 일만 남았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치적으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만 있었고 내란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서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으로 본다면 형법하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을 분란할 목적으로 준비된 조직적, 무력적 폭동을 말한다. 형법 87조가 규정하듯 국가가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직 대통령이 국도 참전이나 헌정질서 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 곧 어불성설이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민간인 대통령이 국헌 문란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한 것을 과거 군부주도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 또는 왜곡이다. 예, 계엄령 선포가 내란과 동의어인 듯 정치 도구화 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과 불화했던 한동훈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유언비의 논란 탓인지 여당 대표라는 책임을 반각하고 계엄령 발동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반성이 아니라 내란의 자각과도 같다는 표현을 쓰며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설 때부터였다. 그래서 대선 패배 직후부터 윤 대통령 축출 작전을 국회 장악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집요하게 전개하며 최종 구실만을 찾았던 당시 야권이 그 기회를 잡아 내란 수계라고 하는 섬뜩한 이름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붙이면서 사태는 통제불능 사태로 치닫았다. 야당이 아직 탄핵 저지 정족수를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서 당시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이 발동되었다. 예. 굉장히 참 비극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참 비극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행체제가 가동되었을 망정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와 대내적 위상을 지니고 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체포 시다가 시작됐을 때 법적 의미로는 내란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곧 내란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서 촉발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가담했던 모든 국회의원, 공수처,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대통령 대행들까지도 법적으로는 내란 주도, 동조 아니면 방임 세력이 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물며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대외적으로 이 나라의 얼굴인 대통령을 반역을 도모하는 세력 아니고는 누가 감히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아주 열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 대한민국 세력에 촉발한 폭거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실이 첫 희생양이 되었고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이 범죄로 둔갑했다. 하루아침에 죄 없는 사람들이 내란법으로 낙인 찍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흠모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는 세계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체포 대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국가적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젊은 세대로 그들의 애국적 각성을 표명했지만 정치적 상황은 이미 그들의 힘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기울어진 뒤였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공격의 대상은 대통령 개의를 넘어 공직기강에 따라 헌신해온 고위공직자와 군수내부, 대통령 권양 대행들까지 확장되었다. 야권의 입법권 독점 아래서 법은 더 이상 국내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정적 제거의 도구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침묵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조기 제출이 자기들에게 대권 장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에 함몰되어 윤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수의 프레임이 법치로 위장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신호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나라가 거대 위기에 봉착했음을 깨달은 애국 우파 세력이 광화문 광장을 뒤엎어도 그들의 절규는 주요 언론 매체 심지어는 외신의 보도 대상도 되지 못했다. 종북 세력의 오랜 선동에 더해 중국의 초한전까지 노출되어 대한민국의 거대 매체들은 이미 자유 언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자,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기로 몰아체포 구금하는 방적 폭거가 자아내는 공포 분위기와 광화문 광장을 장악한 자유민주 세력의 대한민국 구하기 절규 사이에서 기회주의 극주를 보였던 헌재는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비극적 상황이었다. 비극적 상황이었다. 그래서 말이죠. 계엄이 비극으로 끝났다 해도 윤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최동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헌전체제를 지켜내려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는 완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은 해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치다. 자유, 국가정체성, 한미동맹, 선거의 공정성, 국회의 복주에 대한 견제, 그리고 윤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인권 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들이지만 그 구현 방법의 실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 그것을 돌이킬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성찰과 상대하여 물리쳐야 할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 가치들에 대한 인식 공유이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법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서 내란 세력이라는 당치 않은 봉인을 찢어 던지고 자신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주창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자유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모한 충돌은 피해야 하고 유행을 바래서도 안 된다. 체제의 회복은 인물교체가 아니라 국민의식의 각성과 연대에서 시작된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세계정세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 건전한 상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 국권 강화, 그리고 자유민주적 정치 질서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저와 우의 이념적 가치를 떠나 현직 대통령을 결코 내란범이 될 수 없었다는 상식을 끝까지 지켜내는 논리와 용기, 나음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나의 이해관계 침해에 못지않게 분노하고 함께 싸워줄 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때 대한민국은 번영하는 자유민주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우리 국민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환길 대표의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전환길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하나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박준영, 지금 이제 우리 자유대학 대표에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박준영 대표는요, 의식까지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여기까지 이제 전해드린 바 있고, 박준영의 단식 투쟁을
성원하는 시민단체도 출범을 했고 ROTC 출신 50여 명이 삭발 투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인호 교수가 말이죠. 지금 언급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거시 미디어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냉엄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준영 대표는 지금 이제 그 전한길 대표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준영아, 미안하다. 힘내라. 너 혼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위로하고 자유대학 애국 청년들 삭발 동참 해병대 윤 대통령 소년보 목사 보수 국민들이 함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박준이다라고 하는 구호로 단식 투쟁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투쟁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요, 특혜나 정치적 편향을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좌파 언론의 선동이나 조작 증거가 아닌 진실된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해 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결이 없으면 애국 국민들이 헌법상 정화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른 보호 차원일 뿐이지 내란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숙희 지금 교수가 대표로 하고 있는 해외 동포 단체들이요. 지금 성명을 내놓고 지금 이제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국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보수 우파 지도층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정치재판 기각을 요구하면서 즉각 단식 투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 지금 단식, 그러니까 이제 박준영 단식 투쟁 이 엄동선언에 이게 이제 갖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준영 대표의 엄동선언 목숨을 건 단식은 중공 하수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정치재판 사법부와 정치검찰의 조작된 판결을 향한 마지막 양심의 북소리다. 그래서 그 외침은 단순하다. 법대로 판결하라, 양심대로 판결하라, 천부 인권을 존중하라. 그래서 그것은 사법부가 정치 신뢰에서 벗어나 인권 정의, 민주 자유로 짓밟는 좌익 권력의 허구와 위선, 거짓과 선동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절규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에 씌워진 내란 외환죄는 결코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재판이 아님을. 그리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주권 국민이여, 이제 모두 일어서라. 이 무도하고 사악한 가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 박준영 대표를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청년들에게 물심양면의 전폭적 지지를 보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각성과 저항을 촉구하며 부정선거로 세워진 가짜 정권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식 선거 공작의 선거 조작의 그림자가 한미 포함 여러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위협해 왔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역사의 절대는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박준영 대표는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을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보수 우파 기족 정치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하고 자유대학 단식 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공범이며 정치적 중립은 배신이다. 우리 해외 동포들 또한 자유대학이 이끄는 청년들과 자유주권 국민의 항거를 끝까지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우리가 박준영이다. 하늘은 반드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사악한 진짜 내라 세력과 동조자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 역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의 발표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자유대학, 지금 청년들이 2030 쪽으로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년 TF 위원회도 만든다고 그랬죠. 공천에도 청년 비율을 반영해 시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멀리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장동혁이한테 제가 고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당장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의 단식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라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 계엄령에 대해서 사후까지 한 그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를 왜 격려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장동혁
장경영 대표의 이러한 이 지휘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이론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측면도 상당하다는 점을 이런 무서운 자유우파 국민들의 함성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의 주장문은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